여러분들은 뼈에 금이 갔는데도 목발 짚어가며 수업 진행하는 선생님이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으세요? 막 수업에 대한 열의가 넘쳐나서 분필 뽀개가며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선생님, 뭐 수업 시간에 분필 분질러가며 수업을 진행하기는 하셨지만 그게 무슨 수업에 대한 열의가 넘치기보다 그냥 균형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그냥 다 나으실 때까지 집에서 좀 쉬시다가 나오면 좀 좋아요. 뭐 좋은 꼴 보이신다고 기어이 수업에 나오셨나 몰라요. 평소 선생님 신념대로라면 저렇게 나오는 게 옳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수업에 나오신 선생님조차 자기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셨어요. 그거 뼈에 금 좀 같다고 막 다리가 아파오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게 신경 쓰일 거잖아요. 괜히 민감해진 선생님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 못하신다는 건 표정으로도 보였어요. 진짜 수업 시간 내내 입꼬리 한쪽이 파들파들 떨리는 게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참고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성질 같아서는 대번에 달려가 꿀밤이라도 놔주고 싶지만 괜히 목발 짚어가며 움직여봤자 아무런 위험이 서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꼭 그런 이유 아니라도 일단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화를 참는 표정이라는 건 명확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애들을 가만히 버려뒀나 하면 그건 아니었죠. 수업 중에도 거슬리는 애들은 수시로 교실 앞으로 불러내셨고 기합을 주셨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애들 상대로는 발로 밀어차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였고 꼭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회초리 휘두르기에는 자세도 안 나오고 힘도 안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 치곤 평소 사용하는 회초리 정도는 잘도 휘두르고 다니셨죠. 오히려 목발을 핑계로 기합받는 시간만 점점 더 늘리셨는데요. 어찌나 무분별하게 늘리셨는지 어느 순간엔가 교실 앞이 엎드려 뻗치는 애들로 가득 차는 게 일상이 될 정도였어요. 그럴 때일수록 먼저 불려나와 있던 애들부터 회초리로 혼내신 다음 들여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매번 이게 아니라면서 갑갑한 느낌이 가시질 않는다고 하셨죠. 그때는 참 체벌을 위한 핑계도 가지가지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평소 뭐 하나라도 그만두기를 해야 저런 말도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선 평소보다도 더 악독해졌을 뿐 딱히 바뀐 게 없었어요. 선생님 뼈에 금이 가기 전이나 후나 혼났을 적의 아픈 건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선생님의 그 갑갑하다 하신 말씀이 이해된 건 선생님의 다리뼈가 다 나은 이후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목발을 놓은 이후라고 말해야겠지만 선생님은 다리가 다 나은 이후에도 목발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 기다란 목발을 통으로 휘두르셨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그 목발은 나무로 되어 있었던지라 선생님이 평소 사용하시던 회초리들에 비하면 확연히 무거워 보이긴 했었어요. 선생님이 다쳐서 왔던 초기에 피식 웃었다가 그 목발에 직접 혼나보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도 정말로 아프던 시기여서 그랬는지 막 그렇게 엄살 피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회초리들에 비하면 묵직한 느낌 자체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었죠. 선생님은 그런 목발을 철저하게 커스텀으로 개조를 해오셨더라고요. 뭐 딱히 선생님이 손재주가 좋았다거나 한 건 당연히 아니고 근처 목공소 사장님 솜씨가 좋았다고 봐야 하겠죠. 차라리 나무 말고 좀 가벼운 소재의 목발이었음 선생님도 그렇게까지 뜯어고치진 않았겠지만 말 그대로 목발이어서 그런지 목공소 사장님이 손보시기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일부러 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마개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목발을 절반보다 조금 더 아랫부분으로 절단하고 아래에서부터 심지 부분과 절단면을 매끄럽게 연결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목발 제일 아랫부분은 선생님이 잡고 휘두르기 좋게 둥글게 마무리하시곤 미끄럼 방지 작업을 하신 정도였죠. 이 정도만으로도 극악할 정도의 회초리가 완성되었었어요. 생긴 모양만 보면 널쩍하게 생긴 게 그걸로 혼나면 소리도 막 펑펑거릴 것 같았는데 이게 아주 둔중하게 와닿는 게 소리로 그 존재를 증명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묵직하게 사람 몸을 내리눌리는 게 엄청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 선생님이 일부러 노리셨는진 몰라도 우리 반에 와서는 저부터 딱 골라내셨어요. 왜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다쳐서 목발 짚고까지 수업에 들어오셨을 적에 저 혼자 피식거린 적이 있다고요. 뭐 딱히 엄청 소리내 웃은 것도 아니었지만 선생님은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기억하고 계셨죠.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들어오셨던 선생님이 저를 딱 지적하시면서 손가락을 까딱이셨어요. 제가 그 시간에 딱히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교과서를 안 챙겼다거나 하여간에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의 그 손가락질에 딱히 반항할 생각은 안 들었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도 다 낫기만 하면 너네들 좋은 시절 다 간 줄 알라는 말이 실제로 실현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만 체감이 되었어요.
평소 문제풀이 같은 것도 랜덤 번호를 부르기보다 저만 골라서 시키던 분이셨던지라 왠지 선생님 다 낫고 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번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만 콕 집어서 불러낼 줄은 또 몰랐죠. 그렇게 불려나가니까 이젠 뭐 딱히 눈치 볼 일도 없이 엎드려 뻗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정말 나를 잡으신 것 같으신데 그저 아야 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 제가 못 버티고 자세 무너질 때까지 혼낼 건 확실해 보였고 그렇다고 일부러 힘없이 무너졌다간 그걸 인정해 주실 것 같지도 않았죠. 아니 오히려 제 자세가 무너지면 그거 핑계로 기합까지 주면서 수업 시간 내내 두고두고 괴롭힐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이도 체벌하는 선생님이신데 겨우 그 정도를 예상 못할까요? 진짜 그때는 엄청 각오를 다지고 나갔는데도 목발의 초리가 몸에 와닿는 순간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충격이 심했었어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의 느낌이라거나 한 게 아니라 정말 충격이 심해서 숨이 안 쉬어졌다는 소리예요. 근데도 선생님은 그걸 제 엄살로만 보셨는지 제가 허우적대는 걸 보셨으면서도 그냥 계속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그것도 처음엔 한 손으로 쥐고 느긋하게 체벌하시는 듯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못 버티는 모습을 보이자 이게 지금 어디서 끼를 부리는 거냐며 오히려 두 손으로 잡고 휘두르셨대요. 이건 뭐 제가 일일이 뒤로 돌아봐서 확인한 건 아니었고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얘기해 준 거긴 해요. 저도 그때부터 유난히 선생님 회초리가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그 상태로 한두 대 더 혼나고 나니까 몸을 지탱하던 두 발이 뒤로 주르륵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완전히 바닥에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선생님의 매질은 쉬질 않으셨죠. 진짜 그때 어떻게든 두 팔을 앞으로 껴안고 버텼던 게 엄청 다행이었어요. 제가 첫 타자로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혼났다는 거지. 그날 저 혼자만 그런 식으로 불려나갔던 게 아니었거든요. 진짜 그 선생님 수업에 유난히 밉보였던 애들은 전부 불려나갔었어요. 걔네들도 제가 혼나는 걸 봐서인지 다들 머리는 칠판 쪽으로 하고 엎드려 뻗치더라고요. 차라리 그 반대 방향으로 하고 엎드려 뻗쳤으면 그렇게 꼴사납게 퍼지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저 선생님이 최대한 화가 났을 거라는 가정하에 움직였던 거라. 정말 당시엔 그렇게 엎드려 뻗쳤던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다른 애들 혼나는 걸 보고선 더욱 확고해졌죠. 그 목발 회초리가 유독 저한테만 아프게 다가올 리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수업 시간마다 몇십 대의 체벌을 거뜬히 감내할 만한 맷집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회초리 어지간한 것까진 전부 감당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팔에 힘이 풀려서 퍼졌다는 건 다른 애들 상태도 비슷하다는 말이나 진배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보다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애들도 많았죠. 오히려 저는 처음 불려나와서인지 선생님도 일단 한 손으로 잡고 내리치셨는데요. 저 이후로 불려나온 애들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두 손으로 잡고 휘두르시더라고요. 걔네들도 저 혼나는 걸 본 만큼 나름 마음의 준비는 하고 나왔을 테지만 하나같이 팔에 힘 풀려서 퍼져 있는 걸 보면 저만 유난히 못 버틴다거나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두 팔을 앞으로 잡고 있기라도 했지. 어떤 애들은 어설프게 손 뒤로 하고 가렸다가 괜히 허벅지까지 혼난 애들도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다들 아파서 말라비 틀어져가는 애벌레 신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건 거의 두 배로 혼나는 거라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이른바 괘씸죄의 일종이었던 거죠. 그나마 그날은 선생님이 정말 마음 잡고 혼내려고 왔던 날이어서 그랬는지 한번 혼내고 지나간 쪽으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나마 아픔을 삭힐 시간이라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분위기상 계속 엎어져 있으면 안 될 것만 같더라고요. 끝까지 간 다음에 또다시 돌아와 리셋을 외치며 혼내진 않겠지만 왠지 끝까지 자세 안 잡고 있으면 저 혼자라도 혼나고도 남을 것 같은 느낌? 이미 저보다 뒤에 혼나고도 다시 엎드려 뻗쳐 자세 잡고 있는 애들도 있었으니까요. 그저 똑같이 불려나오고도 뒤에 혼난 애들만 불쌍해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한번 불려나왔던 멤버들은 이후 그 선생님 시간만 되면 바짝 긴장을 했어요. 그렇잖아도 평소에 갖가지 핑계로 기합이며 체벌을 받았었는데 그 뒤로도 그저 평소랑 똑같을 걸 기대하면 그건 그냥 뇌가 없는 거겠죠. 역시나 선생님은 유독 우리를 관찰하기 시작하셨어요. 뭐 그렇다고 그날처럼 막 이유도 없이 불러내서 혼내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정말 사소한 잘못에도 회초리를 휘두르신 건 당연했어요. 그나마 사소한 잘못엔 그때처럼 교실 앞으로 불러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손바닥 내밀고 혼나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했죠. 손바닥 같은 경우엔 목발 회초리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었던지라 오히려 혼내는 선생님이 더 조심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턴 손바닥 정도의 소소한 체벌 대신 기합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1시간 내내 제대로 버텨낼 수는 없었던지라 결국 제대로 혼나곤 했었죠. 거기에 교과서라도 한 번 안 챙겼다간 그야말로 평소의 몇 배로 혼이 나기도 했어요. 저 처음 그렇게 불려나가서 혼난 다음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혼나는데 굳이 수업 받을 준비까지 해야 하냐며 책상에 공책 하나 꺼내다 놓고 짝지랑 같이 보고 있다가 그 의대로 귀때기 잡혀서 앞으로 끌려나갔어요. 그때 끌려나가서 20대를 혼났었던가 했죠. 평소라면 3대나 5대 정도였을 텐데 말이죠. 뭐 그때도 제대로 못 버텨내고 자세는 무너졌었어요. 대신 손이 뒤로 가는 걸 막지 못해서 그야말로 오지게 털렸던 날이긴 했죠. 그때 이후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른 수업 시간들조차 말똥거렸었지만 정말 선생님이 한번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것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선생님께 첫 번째로 불려나올 만큼 미움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정신 안 차리고 교과서를 안 챙겨놨던 거잖아요. 그때야 선생님께 반항하는 마음에 일부러 안 꺼내놨던 거지만 선생님 입장에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과서 안 꺼내놓은 걸로 오해하셔도 할 말은 없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면 선생님도 벼르고 벼름 많지 체벌 부위나 자세는 좀 다양하게 해주셨었어요. 이걸 다양하게 혼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진 몰라도 어쨌거나 한 군데만 계속해서 체벌받는 것보단 나았죠. 진짜 그때엔 이번 학기를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었어요. 한 주에 2번 있는 수업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이렇게 힘겨운데 이걸 그 다음 주를 넘어서 그 다음 날을 넘어선 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진해서 교무실이며 선도부실로 찾아가던 언니들이 이해될 지경이긴 했어요. 그러다 감당 못해서 양호실로 실려가거나 결석까지 하며 치료받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학기를 기약 없이 생으로 버티는 것보단 나아 보였어요. 진짜 한 달 정도만 그렇게 이어졌다면 우리도 그랬을진 모르죠. 그나마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선생님의 회초리가 원래 사용하시던 걸로 바뀌더라고요. 누가 봐도 탄탄해 보이기 그지 없었던 목발이 부러지거나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어느 순간 선생님이 그 회초리를 놨던 거였어요. 누군가는 지나가던 길에 이전보다 손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너 전해 들었다 보니 화가 날 순 없었죠. 무엇보다 선생님이 그 목발 회초리를 안 들고 다닌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안 들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꼭 그 영향이라고까진 할 수 없었겠지만 이후로는 우리를 불러내는 선생님의 손길이 그리 거칠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내는 건 꾸준히 혼내셨다는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평소랑 비슷한 빈도로 불러내시다 마셨지만요. 그래도 그 개조된 목발 회초리는 여전히 선생님의 교무실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 그 선생님네 반에서는 여전히 한 번씩 사용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선생님 반이었으면 분명 학기 초부터 찍혔을 게 분명한데 그럼 1년 내내 불려다닐 수도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 그 반에선 그런 케이스가 한두 명도 아니었을 테고요. 우리 반에서까지 마음에 안 든 애들이 몇 명이나 나왔을 판인데 자기네 반 애들은 얼마나 가당찮게 보였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 그 선생님 반에서 1년을 무사히 버틸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 반에서 연속으로 2년을 버텼던 애들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도 정말 학창시절 운이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가짐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겨우 버틸 수 있었던 학창시절이었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